반갑습니다. 김형석입니다. 오늘 문득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1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것들이 정작 생의 마지막 고개에서는 날개를 꺾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지요. 자식들이 정성껏 차려준 칠순, 팔순 잔치를 마치고 나면 집안에는 선물이며 기념품이며 또 그날의 감동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든 그 시점이야말로 내 영혼이 머무는 공간을 가장 정갈하게 비워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50살, 60살을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이 길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집착을 거실 한복판에 두고 산다면 평온해야 할 노년의 삶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 믿지만 저처럼 인생의 황혼을 지나 밤하늘의 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곧 얼마나 잘 버렸는가로 결정됩니다. 대례를 마치고 난 뒤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기와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암기란 어떤 미신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숨통을 조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혼의 발목을 잡는 정체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 허탈함을 그저 물건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물건들이 당신의 기운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제 서재를 둘러보며 자문하곤 합니다. 이 책이,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를 붙들고 있는가? 노년의 고통은 대개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과잉에서 옵니다. 자식들이 준 것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왕년에 이룬 업적의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거실 벽면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박물관이 아닌 공기가 순환하는 살아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집을 비우라는 단순한 정리정돈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고결하고 더 품격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깝다고 말하며 곁에 두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좀먹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을 지금 당장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직접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깎아낸 진실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거실을 비우고 대신 그 자리에 평온한 햇살과 맑은 바람을 채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잔치의 흥분은 잠시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공간을 살피러 가보시지요.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전하는 이 진심 어린 당부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명예라는 이름으로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후를 우울의 잠으로 끌어당기는 주범들이지요. 그 첫 번째부터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히 비워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화려했던 시절을 증명하려 드는 과거의 훈장들과 오래된 옷가지들입니다. 대례를 마치고 나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업적을 기리며
상패를 닦아 올리거나 예전에 입으셨던 좋은 옷들을 다시 정리해 주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서재 한 편을 가득 채운 그 빛바랜 상패들과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는 수십 년 전의 양복들이야말로 노년의 생기를 앗아가는 가장 무거운 암기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은퇴했을 때 제 방에는 수많은 감사패와 명예로운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물건들을 바라보니 그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군요. 당신은 이제 현역이 아니다. 당신의 빛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입니다. 물건이 나에게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추억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70세, 80세의 나이에 40세의 영광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손주의 웃음소리보다 과거의 박수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한국 노인들은 흔히 나중에 자식들에게 보여줘야지 혹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라며 낡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 유산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먼지 쌓인 상패를 치우며 곤란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한 명예는 물건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버린 뒤에도 내 인격과 말씨에 남아있는 향기에서 나옵니다. 또한 장롱 깊숙이 보관된 수십 년 된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입던 옷이야. 이건 아주 비싸게 주고 산 비단 옷이야. 라며 쌓아둔 옷더미는 집안의 공기를 정체시킵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옷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예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소박하게 정돈된 지금의 옷차림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거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봄을 맞이하기 위해 작년의 잎을 모두 떨궈내듯 우리도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떨궈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치우고 난 빈자리에 비로소 오늘에 나아가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만약 그 물건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 사진 한 장으로 남겨두고 실물은 세상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고귀한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맑아질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한 훈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서재와 장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짐들이 보입니까? 그것들을 기쁘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례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영적인 청소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로운 노년의 지혜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암기는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밀어내야 할 암기는 바로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는 고인의 물건들과 집안 곳곳에 방치된 이가 빠진 그릇들입니다. 대례를 마치고 나면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먼저 떠난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전에 쓰시던 옷가지나
손때 묻은 가구들을 차마 치우지 못하고 안방 한 구석에 그대로 모셔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가슴 아픈 진실은 떠난 사람의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결코 그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인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은 내 영혼을 과거의 슬픔 속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깃들기 마련인데 주인을 잃은 물건은 생기를 잃고 정체된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그것이 집안에 가득 차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마저 갉아먹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선한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워내야 비로소 그분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가 조금 나갔거나 금이 간 그릇들을 아깝다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요. 아직 쓸만한데 뭘 버려? 나 혼자 먹을 건데 상관없지. 라며 식탁 위에 올리는 그 깨진 그릇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년 운세를 꺾는 치명적인 암기입니다.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그릇이 상처나 있고 깨져 있다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음식과 복을 담으려 해도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낡고 깨진 것에 익숙해지면 내 존재 자체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대충 먹어도 돼 라는 생각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대례를 마친 후의 삶은 더욱 정갈하고 빛나야 합니다. 비록 혼자 먹는 소박한 죽 한 그릇이라도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에 담아 스스로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며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 주변에도 먼저 떠난 아내의 신발을 10년 넘게 현관에 두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그 신발을 보며 눈물 지었지요. 하지만 그의 삶은 활기를 잃었고 몸도 마음도 시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신발을 치워주어야 아내의 영혼도 가볍게 떠날 수 있고 자네도 남은 생을 온전히 살 수 있네. 결국 그가 신발을 정리하고 현관을 깨끗이 비웠을 때 비로소 그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방과 안방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의 슬픔이 서려 있는 물건 혹은 상처 입어 제 기능을 못하는 물건들이 당신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곧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깨끗해진 공간에 흐르는 맑은 공기가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 비로소 노년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제 슬픔의 유산을 놓아주고 기쁨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과거의 눈물이 아닌 현재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암기는 어쩌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우리 삶을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 원치 않는 흔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밀어내야 할 암기는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가식적인 관계의 흔적들과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로 받아든 물건들입니다. 대례를 치르고 나면 집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물과 봉투들이 쌓이게 마련이지요. 평소 소원했던 먼 친척부터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지인들까지
축하를 건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 진심 어린 축복보다 마지못해 건넨 의례적인 예의나 혹은 과시를 위해 보낸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절실히 느낀 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관계의 단순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발 넓은 것이 능력이고 인맥이 재산이라 믿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세, 80세를 넘어서면 그 수많은 인맥이라는 굴레가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서도 체면 때문에 보낸 값비싼 선물이나 장식품이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불쾌한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을 오염시키는 암기입니다. 진정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건넨 물건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짜린데 버려. 그래도 준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라며 억지로 간직하는 것은 자신의 귀한 공간을 타인의 불편한 애너님에게 내어주는 꼴입니다. 저 또한 인생의 고비마다 저를 시기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이들이 준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내보내고 나니 비로소 내 집이 진짜 내 집처럼 느껴지더군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소박한 편지 한 장이 100가지의 화려한 장식품보다 100배는 더 이롭습니다. 특히 대례 이후에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가져다 놓은 건강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기구들이나 집안을 번쩍이게 만드는 화려한 소품들을 경계하십시오. 노인의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각적인 자극은 줄이고 청각과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안 가득 타인의 취향과 과시욕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차 있으면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대접한답시고 사온 물건이 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대접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집안에서 지워내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며 분노를 씹는 것보다 그가 준 물건을 조용히 처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내 눈앞에서 그 흔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응어리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노년의 시간이 우울함으로 채워지게 두지 마십시오. 100세를 넘긴 이 노 교수가 장담하건대 50살 이후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보다 누구를 만나지 않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타인의 흔적을 말끔히 치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생을 오로지 나 자신으로 독립적이고 당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실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훑어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버리지 못한 짐들이 구석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오직 당신이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고요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암기를 모두 비워내고 나면 우리 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노년의 평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이 비움의 여정도 어느덧 마지막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던 낡은 훈장들, 슬픔이 서린 고인의 유품과 이가 빠진 그릇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억지로 곁에 두었던 가식적인 흔적들까지 이 세 가지 암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거실에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낯설고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결코 허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나 자신이 온전히 숨쉴 수 있는 영혼의 여백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왔고 그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맑고 투명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걸치고 쌓고 채우려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대례를 마친 노년의 시기에 그 성벽은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주변에 흐르는 공기를 가장 맑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앙금과 집착을 닦아내는 수행과 같습니다. 매일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놓아주십시오. 물건이 떠난 자리에 들어오는 햇살 한 줌, 바람 한 줄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침묵과 미소에서 나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말이나 선물에 연연하지 않고 조용히 내 공간에서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이자 자기방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내면의 평온함에 집중하며 남은 시간을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100세를 넘긴 노교수인 저도 여전히 매일 아침 제 책상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떠날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정갈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몸으로 돌아가는 귀가와 같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대한 가벼워져야 합니다. 짐이 가벼워야 발걸음이 경쾌하고 마음이 비워져야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낡은 것에 매달려 어제를 살지 말고 깨끗하고 비워진 공간에서 빛나는 오늘을 사십시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마음이 우주처럼 넓고 평온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부디 제가 전한 이 진심이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